어제 저한테 뭐 물어보셨더라? 그 서울 옥션 물어보셨죠? 서울 옥션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해드려야지 하다가 예전부터 나나님인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서울 옥션을 좀 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죠? 무슨 얘기한 게 없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서울 옥션 기업 분석을 좀 해볼게요. 대충 내용은 다 살펴봤는데 제가 이거 주가를 그걸 안 봐가지고 실적을 안 봐가지고 요것만 좀만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19년 20년도에는 별로 안 좋았고요. 21년도 들어서서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졌죠. 요게 딱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 갑자기 흑자 전환을 또 그것도 크게 했어요. 요거는 그냥 코로나 이후에 풀려있던 그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여기로 들어왔구나. 요거는 이제 사치 시장이죠. 사치 소비 쪽으로 들어가죠. 미술품들은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남은 그 돈으로 사용하는 소비 카테고리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급격하게 좋아졌고 코스닥으로 그때 들어온 거구나. 그 힘을 바탕으로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들어왔구나. 오케이. 그거는 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부채 비율 100%, 뭐 이 정도면. 그리고 당좌 비율은 50%,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구나. 유보율은 900%인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죠. 700, 뭐 800, 900으로 가고 있다. 아, 돈을 점점 잘 벌고 있구나. 수익성 개선이 나오고 있는 산업이구나. 그리고 의미 있는 실적은 2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 말은 뭐냐면 22년 실적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여기서 한 단계 점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주가 탄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네요. 아, 재무 점수는 뭐 이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당장 뭐 요걸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주긴 힘들죠. 요거밖에 지표가 없어가지고 70점대죠. 70점대죠. 근데 요걸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2022년도 재무가 딱 나오면 그때 판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반짝 라이징 스타처럼 저물 수도 있어가지고 2021년도에 그 유동성 힘을 바탕으로 확 떴다가 져버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당장 판가름하기는 어려운데 산업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도자기나 뭐 미술품 같은 거 경매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고요. 최근에 6일날 그때 3자 배정 유증했더라고요. 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요쪽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랑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보셔야 되는데 여행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초과되는 그 소비 시장에 그 남아도는 그 자금들이 들어온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꽤나 중요한 영역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미술품 소비 증가가 나왔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어 왔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세금 절세 수단으로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쓰였죠, 예전부터. 근데 그건 너무 소수 집단이어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메이저 그 경매가 이루어졌었더라고요. 그때 낙찰률을 보니까 총 판매량이 110억이고 그 낙찰률도 90%를 상회시켰더라고요.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구나, 시작은 스타트는 좋았구나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핫한 거는 온라인 그 마켓이거든요. 온라인 경매인데 이쪽 시장도 지금 제가 옛날 지표를 좀 다 봤더니 완전 초창기 때랑 비교해 보면은 15배 정도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오, 괜찮네. 온라인 그 미술품을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이제 시장이 새롭게 열렸구나라는 그런 건 좀 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일어나면서 그 돈의 가치가 좀 떨어졌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과 동시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 갈 곳 없는 돈들이 이제 흘러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그 하단은 그걸로 받치고 있구나라고 봤고요. 그리고 MZ 세대들, 요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이제 좀 돈이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코인 부자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뭐 젊은 연예인들 있죠. GD라든지 뭐 탑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학 선생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미술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집에 뭐 몇십억짜리 미술품 엄청 많이 사들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그 젊은 부자들이 그 이렇게 우상화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식으로 이쪽 시장에 되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면 그게 또 이제 나비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2021년 실적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견조했고요. 2022년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봤어요, 저는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성장 산업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도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글로벌 경쟁력으로 치면 우리나라 미술 산업이 그렇게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이제 그런 경매 횟수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술품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적 관심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소득 그 수준이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통 그 5만 불 이상부터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소득 5만 불 이상부터는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던데, 우리나라가 이제 5만 불 들어가려고 말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미술품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긴 하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아주 오래전에는 이쪽 시장은 정말 극소수의 그런 좀 재벌가라든지 아니면 누구냐, 그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상위층들의 놀이문화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죠. IMF 이후죠. 그때부터 이제 미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진행이 됐는데, 한 그로부터 10년, 20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소수 집단만의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경매,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왔다라고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좀 산업을 보면서. 그래서 이거 2020년, 22년에 대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 그리고 한 가지가 딱 더 있죠. NFT죠. 그죠? NFT가 뭐예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미술품 뭐예요? 작가가 만든 그 오리지널은 세상에 하나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산업 간의 그 통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NFT 쪽으로도 연결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서 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서울 옥션에서 6월달인가 그때 두나무랑 같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NFT로. 그래서 이렇게 뭐 의미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위 기업이에요. 독보적인 1위더라고요, 서울 옥션이. 그리고 국내 유일의 이제 미술 경매 상장사죠. 지금은 조금 있으면 이제 K옥션이 상장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혼자예요. 저도 주식시장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또 그림이 나왔네요.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쪽 시장이 좀 커졌다는 방증이겠죠.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미술품까지 온라인으로 산다라는 개념은 저는 좀 되게 신선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산하의 계열사들도 열 몇 개 가지고 있고 탄탄하긴 하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옥션은 그 상품을 판매하는 그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그리고 경매 알선 수수료, 경매를 통해서 그거를 팔고 그 판매자들한테 받아들이는 그 수수료, 그 수입이 한 20 몇 퍼센트 나오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뭐 중개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뭘 그 미술품을 보관해줘서 받는 보관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상품 매출이 크고, 그리고 경매 수수료 25%, 그 정도는 뭐냐면은 경매를 그냥 열기만 하면은 벌어들이는 수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는 한 20%, 25%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현금은 좀 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제 미술품 판매라는 것은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미술품 판매가 지금과 같이 작년 유동성 장세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의미 있는 기업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총 두 가지를 보는데, MZ세대들의 그런 관심, 그리고 하나는 NFT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NFT가 가지고 있는 그 대체 불가능한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랑 잘 맞죠. 그 미술품 자체가. 그죠? 그래서 두나무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FT 시장 진출해 있고요. 서울 옥션의 그런 가지고 있는 미술 컨텐츠를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록체인 기반 기술하고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그 기업이 뭐예요? 해외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던데 아직 가시화된 건 없더라고요. 살펴봤는데. 네, 추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나온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나무랑 같이 샬라샬라 하겠어라는 그 이슈가 뜬 게 요 3분기인데 3분기 때 그 이후로 이렇게 빵 뛰어났더라고요. 주가를. 여기서 2만원, 17,000원짜리에서 지금 4만원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요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성장성인데 성장성만 가지고 왜요? 이 사람이요? 없애면 돼요? 됐어요? 됐나요? 네, 됐어요? 됐어요? 아이고. 네네네. 아무튼 요거를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성만 가지고 올려놨는데 두나무랑 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밀린 거더라고요. 근데 아직 다 안 밀렸죠, 그죠? 여기 원래 자리가 2만원 초반, 진짜 보수적으로 잡으면 2만원 초반인데 2만원 초반이고 아직도 2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 두나무와의 어떤 협업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에서 두나무에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성장성을 얼마까지 멀티플을 줘야 되느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게 산업이 뭐가 나오는 게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하기가. 기업도 상장해 있는 기업이 요거 하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잠깐만요. 아이씨 왜 이러냐? 공부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반은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 반은 이건 잘 날린 건 맞아요. 이거를 다 반영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테마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반영을 받으면 안 되고 이따 해드릴게요. 이거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27,000원이라는 주가 수준도 지금 좋네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주가 밸류에이션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나무랑 뭘 한다는 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랙랏인가? 블랙랏 맞을 거예요. 그게 경매 플랫폼인데 그게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 블랙랏일 거예요. 블랙랏. 이 경매 플랫폼인데 경매라는 거는 보통 주관사에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 경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판매자가 그 가격까지, 시작부터 가격까지 다 결정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발상인 거죠. 기존 경매에 없었던 시스템인데, 좀 더 이제 그런 경매 활성화를 위한 그런 그 장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미술품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무슨 별거 다 하더라고요. 막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조명, 피규어, 무슨 오디오 막 이런 것까지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시도는 괜찮았다?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생각보다는 다양한 걸 많이 하긴 해요. 무조건 미술품 판매에 그냥 올인한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미술품을 뭐 담보로 빌려줘가지고 미술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또 이제 대출도 해주면서 거기서 이자를 받는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시대행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을 또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그런 대관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품을 보관해줘서 그 서비스 수수료 받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차후에는 미술 시장에 대한 그런 교육 사업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과 관련된 그냥 그런 모든 산하의 모든 활동들을 다 하는 기업이구나 라고 봤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려면 이것만 봐선 제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재무제표도 볼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K 옥션을 좀 봤어요. 근데 K 옥션은 아직 상장을 안 했거든요. 지금 IPO 하고 있는데 얘가 조만간 상장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무슨 말이죠? 독산네룩스가 5만원이 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만원이 넘잖아요 지금. 10만 6천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질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덕선네룩스 5만원이 넘는데 5만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서. 응? 카카오가 10만 5천원까지 빠졌을 때 직장 팀장님께서 카카오 어떠냐 해서 분할로 사보시라 했는데 그 이후로 9만 5천원까지 빠졌어요. 10만 6천원에 시장가로 한 방에 2천 매수하셨대요. 그 후로 매일 따로 부르시는데 아니 뭐 아니 2천만원 매수해놓고 그걸 따로 불러요? 팀장님이? 그분도 참 재밌네요. 그리고 참 카카오가 얼만데요 지금? 아 이거 이야기 세면 안 되는데 설명하다가 싫어하시던데 다들. 가급적이면은 종목 설명하거나 뭐 설명하고 있을 때는 슈퍼챗 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뭐였죠? 95,000원까지 빠졌어요. 105,000원에서 주당 만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2천만원 더 써봤자 200주밖에 안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00만원밖에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200만원 때문에 불러요? 참 그렇네요. 근데 106,000원 괜찮아요. 네, 106,000원이면 괜찮습니다. 닉네임이 누구셨죠? 아추맘님? 괜찮아요. 네, 106,000원이면은 별로 비싸게 사지도 않으셨구만. 싸게 잘 사셨구만. 뭘 부르기까지 해요. 나중에 잘 가면은 얼마나 민망해지려고. 아이, 괜찮아요. 106,000원 비싸게 사지도 않았고 16만원에 샀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106,000원이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경영진 이슈도 있고, 아이고, 참, 진짜. 계열사 악재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 규제도 맞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그 최악일 때 사야 돼요. 성장주는요.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은요. 성장주는 최악일 때 사는 거예요. 늘 얘기 많았어요. 뭐 카카오도 백날 비싸다고 하죠. 맨날 비싸다 그러죠. 근데 결국은 어땠어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지금 3만원부터 시작해서 17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갔는데 뭐 그럴 때마다 비싸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냐? 저 테슬라는 안 그랬어요? 테슬라도 뭐 매일 비싸대요. 계속. 근데 매일 잘 가죠. 이런 거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10만 6천원이면은 얼마 비싸게 사지도 않았구만. 그 팀장님 진짜 너무하네. 너무 진짜 그렇다 좀. 예, 그러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난 진짜 뭐,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럴 거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아니요,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고요. 죄송한 건 아니고. 근데 진짜,
참 짜증 나겠어요. 그죠? 종목 추천해주지 마세요. 추천해줘서 좋은 말 못 들어요. 잘 가도 그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그냥 자기가 선택 잘한 거라서 어지간하면은 종목 추천하지 마세요, 주변에.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 주변인들한테는 종목 추천 안 해요. 저는 방송에서나 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뭐 물어보거나 이러면은 잘 대답 안 해요, 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서울옥션은 그렇고, 근데 그래서 제가 비교가 분석이 안 돼가지고 K옥션을 좀 봤어요. 근데 K옥션이 이제 요번에 상장을 하거든요. 거기가 그 서울옥션하고 경쟁사긴 한데 청약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공모임한가를 2만원 상단으로 잡았는데 수요 측에서 최상가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옥션은 지금 2만원 잡혔어요. 그리고 서울옥션도 지금 27,000원이죠.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용은 살짝 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품을 팔고 경매하고 중개해주고 뭐 아까 말했던 그런 그 미술품 같은 거를 보관해주고 하는 것도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미술품 같은 거를 수리해주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점은 매출 비중. 그러니까 K옥션 같은 경우는 그 매출 비중이 미술품 수수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판매에서 많이 나오고, 이 차이는 뭐죠? 결국은 K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매에서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그 말은 낙찰 상품 수가 서울옥션보다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K옥션 같은 경우는 그 70%대 정도가 그 경매 수수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해가지고 좀 살펴봤더니 서울옥션 대비해서 K옥션은 그 판매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저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두 기업의 성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두 기업의 차이가 좀 보이는구나 라고 봤는데, 전체적인 총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이 아직까지는 월등하게 높은 편이고요. 근데 또 시장 점유율은 서울옥션 48%, K옥션이 42%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근데 두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두 기업이 서울옥션과 K옥션이 과독점하는 산업이구나라는 거는 확연하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라고 봤고요. 근데 K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매를 통한 수수료 위주다 보니까 돈을 따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반 산업이 아니라서 요쪽이 그 확실히 영업이익은 좋더라고요. 현금 그 흐름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좀 더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매출 구조 자체는 그 K옥션이 좀 더 유리하고, 전체적인 총 매출 규모는 서울옥션이 크고, 딱 그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점유율은 큰 차이는 없고 두 기업이 그냥 다 해먹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그 미술 산업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몇몇 기업들이 다 해먹는 구조인 거는 안 봐도 알았어요, 그냥 이거는. 근데 돈으로 움직이는 산업이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 드렸던 그 과세랑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미술품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들, 그리고 그 경매사라고 하나요? 제가 그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그 경매사의 그런 역량도 되게 중요하고, 그 좋은 경매사를 이렇게 영입하는 것도 힘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줄이거든요, 줄. 우리나라는 돈하고 줄이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조금 그 연관성이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중소형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좀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K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K오피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술품을 이렇게 종합 관리해주는 시스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시장 점유율 거의 30%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인 그런 경매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2021년도 자체가 이쪽 둘 다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던 구간이기도 하고, 국내 경매 시장 자체가 호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구석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인테리어에 대해서 막 관심이 되게 높았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미술품에 대한 온라인 채널도 굉장히 확장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부자들, MZ세대,
그 친구들의 유입도 같이 이슈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정리고요. K옥션은 거의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이 50%를 넘더라고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이 더 높던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K옥션이 성장성도 얘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봤어요. 그리고 미술품을 이제 그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시장이 확실하게 올해까지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쪽은 성장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NFT도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NFT로 만약에 연결고리가 좀 잘 나온다, 두나무랑 같이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좀 더 볼만해질 것 같아요. 그게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서 그 탄력을 받았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산업이구나라고 봤어요. 지금은 이제 산업의 초입에서 이렇게 좀 초석을 다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성장성은 NFT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 서울 옥션은 지금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주가 수준은 지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봤어요. 그리고 K옥션이 이번에 성장을 하는데 2만원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원 출발해가지고 무난하게 2만원은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K옥션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K옥션이 서울옥션 수준으로 주가를 상단으로 올려놓는다, 27,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는 서울옥션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양사를 비교했을 때는요. 근데 아직은 산업 지표가 제대로 된 게 다 온 게 없어가지고 이쪽은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산업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그냥 개별적인 주가만 본다 그러면은 두나무 관련 모멘텀을 싹 다 반납한 수준은 2만원에서 23,000원 구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면은 상관은 없는데 27,000원이 그렇게 싸다고는 당장은 볼 수 없겠구나라고 봤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얼마만큼 부각받을 수 있는지, 반영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가져가시면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을 계속 그 관심 있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